다시 한번 파워 디렉터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파워 디렉터를 이렇게 실행을 하셨으면 이 파워 디렉터의 화면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파워 디렉터는요,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일반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아까 우리,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적합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떤 사양에 따라서 내 컴퓨터에 설치가 안 되고 되고가 있으니까 설치 전에 그런 거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파워 디렉터 화면 구성을 좀 보여드리는데, 파워 디렉터 화면은 어떻게 나눠지나 보세요. 예, 맨 위에 가시면 파워 디렉터는요, 파일, 편집, 보기, 재생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래서 파일 메뉴를 누르면 파일 메뉴가 보이죠. 저장하고 열고 그런 게 있어요. 편집 메뉴를 누르면 우리가 사용할 사진 아니면 미디어 클립을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보기 탭. 내가 지금 뭘 어떻게 보겠느냐, 화면에 뭐를. 그래서 뭐 무슨 룸 뭘 어떻게 보겠느냐가 있고, 재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만든 동영상을 재생하는 거. 근데 대부분 파워 디렉터는 여기서 이 메뉴를 잘 쓰진 않아요. 주로 이제 파일 메뉴에서 뭔가를 저장하고 뭔가를 불러올 때 파일 메뉴를 쓰고, 그렇게 많이 요 메뉴는 잘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요, 디스켓처럼 생긴 아이콘, 그 다음에 16:9 톱니바퀴처럼 생긴 게 있어요. 요거는 빠른 실행 아이콘이라고 하는 겁니다. 빠른 실행 아이콘. 그래서 빠른 실행 아이콘은 저장 버튼 누르면 바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9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 동영상의 비율인데, 대부분 스마트폰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집에서 사용하는 TV가 거의 요즘에 16:9 비율로 나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파워 디렉터는 기본 비율을 16:9 비율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9 비율이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6:9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톱니바퀴는 이제 환경 설정인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편집 요거를 밑으로 보면은요, 여기 보면 뭐 캡처, 편집 요런 명령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용할 편집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캡처 기능, 편집 기능, 제작 기능, 디스크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는 편집이라고 하는 도구가 눌러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편집이 눌러져 있으셔야만 지금 보이는 화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 화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편집이라는 도구를 누르면 요 왼쪽에 길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요것들을 우리는 룸이라고 합니다. 룸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 디렉터에서 사용할 다양한 소스들을 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룸으로. 그래서 요거 제일 첫 번째 거는 미디어 룸, 두 번째 FX라고 되어 있는 거는 효과 룸, 별이 2개 겹쳐져 있는 거는 개체 룸, 요거 입자 룸. 가만히 마우스 올리면 아예 도움말이 나옵니다. 타이틀 룸, 전환 룸, 그 다음에 요건 오디오 믹싱 룸, 그 다음에 음성 녹음 해설 룸. 이렇게 이제 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룸을 누를 때마다 여기 보시면 요 내용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라이브러리 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미디어 룸을 누르면 미디어들의 라이브 미디어가 보이고, FX라는 효과를 누르시면은 효과 창이 나오겠죠. 다양한 효과 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을 이용해서 내가 동영상을 어떤 소스를 이용해서 편집할 거냐를 이런 룸으로 클릭해서 편집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갈게요. 제가 미디어 룸을 누르세요 라고 하면 미디어 룸이 눌러져야 되고, 미디어 룸 속에 있는 요런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샘플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들은 동영상 편집할 때 크게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씩 누르면 내가 선택한 이 미디어 룸에 있는 미디어가 오른쪽에 있는 미리 보기라고 하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미리 보기 화면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미디어 중에서 확장자를 잘 보면 동영상 확장자가 있어요. WMV라고 하는 게 있어요. JPG라는 건 사진이죠. 그냥 사진. 그래서 내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미디어 룸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그 이미지가 미리 보기 화면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미리 보기 화면의 비율은 아까 여기가 16대 9라고 그랬잖아요. 16대 9입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에는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파일도 가져올 수가 있는데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생을 해서 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예제 파일을 클릭하시고 여기 미디어 룸에 가시면 여기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 여기 플레이 버튼, 멈춤 버튼, 그쵸? 그리고 여기 보는 현재 재생하는 영상의 시간 표시, 내가 어디 영상을 볼 것이냐 그런 거 있어요. 제가 플레이 한번 눌러볼게요. 예, 플레이를 누르면 지금 소리는 나지 않지만 소리와 함께 멋진 바다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영상입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플레이를 누르다가 제가 일단 멈췄어요. 네모난 게 멈춤 버튼이에요. 일단 멈추면은 동영상이 끝나는 거겠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플레이. 네. 그러다가 이제 멈추면 네모라고 그랬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요 버튼 여기 플레이 버튼, 멈춤 버튼,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누르면 그 플레이 버튼 자리에 이제 막대기 2개가 보이는 일시정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일시정지.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미리 보기 화면에 막 시간이 재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플레이를 눌렀다가 잠깐 일시정지를 누를게요. 일시정지를 누른 이 현재 위치는 00000111이다. 그래서 시, 분, 초, 프레임 이렇게 칸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1초 11프레임에 지금 장면이 일시 멈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가끔씩 동영상을 플레이를 하고 동영상의 어떤 특정 장면을 캡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동영상을 플레이하다가 내가 이거를 캡처로 이미지로 만들려고 하는 장면을 순간 포착을 해야 되는데 그거 순간 포착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플레이 누르고 일시정지로 잡기는 어려우니까 이 미리 보기 화면에 있는 요 시간 표시자를 이용해서 내가 캡처를 하고 싶은 부분이 1초 11프레임인지 아니면 1초 30프레임 지점인지를 직접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 좀 보여드려 볼게요. 네, 요게 시간 표시 시, 분, 초,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나는 1분 15프레임 정도의 장면을 캡처를 해야 돼. 그럼 여기다 직접 더블 클릭해가지고 내가 이 미리 보여지는 영상에 1분 15초 장면에 잠깐 멈춰놓고 이제 캡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캡처. 요 카메라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요게 캡처 버튼이에요. 그러면 영상이지만 지금 1분 15프레임의 장면을 캡처, 이미지로 만든다. 요런 버튼입니다. 요런 식으로 미리 보기 화면에서도 내가 익혀야 될 요런 기본적인 버튼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요 아래쪽에 있는 요 화면은 뭐냐면 이제 내가 준비한 미디어 룸의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이런 클립들을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사진을 이어붙이고 영상을 편집하고 음악을 추출하고 소리를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면서 편집하는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타임라인. 여길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룸 메뉴 공부했죠. 룸 메뉴. 그래서 요 룸은 요 세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룸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룸이에요. 요 부분이. 그래서 무슨 룸, 무슨 룸, 무슨 룸 이게 제가 쭉 설명을 되어 있지만 이쪽에 아예 그냥 설명이 그대로 가만히 마우스 올려놓으면 설명이 되니까 그런 룸의 이름과 아이콘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미리 보기 창에 대한 거 설명드렸죠? 미리 보기라는 거는 이쪽이잖아요. 여기 지금 동영상을 미리 보는 곳. 그래서 미리 보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요 아래쪽에는 제가 타임라인이라고 그랬어요. 직접 사진과 음악과 동영상을 편집하는 구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 타임라인에 보시면 여기 노랗게 눈금이 보이시죠? 요런 눈금을 우리는
시간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0초, 그 다음에 5초 이런 식으로 5초가 아니네요. 숫자가 좀 다르죠. 그런 시간을 나타나는 노란 눈금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시간을 알려주는 칸이고, 그리고 그 밑으로 보여지는 숫자 1 찍혀져 있고 2 찍혀져 있고 스피커 그림 그려져 있고 있는 이 부분을 저희는 트랙이라고 얘기합니다. 트랙. 요 부분이 트랙입니다. 요 부분이. 예, 여기 제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곳이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트랙이라는 소리 여기가요.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의 트랙에는 1이라고 찍혀져 있는 트랙이 2개가 있고 2라고 찍혀져 있는 트랙이 2개 있어요. 근데 그 1이라고 찍혀져 있는 트랙의 1번의 우에는 여기는 요 첫 번째 요거는 비디오 트랙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편집하겠다 그러면 동영상을 이쪽 트랙으로 가져와서 비디오 트랙, 그 다음 요거는 오디오,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오디오 트랙, 그리고 여기는 FX라고 하는 것은 저 위쪽에 FX라는 거는 어떨 때 쓸지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어떤 영상에 효과를 줘서 영상에 갑자기 불꽃놀이처럼 불꽃이 막 피어오르게 한다던가 그런 효과를 줄 때는 이 FX 트랙은 이 많은 편집 트랙 중에서 꼭 이 FX 트랙이라고 되어 있는 트랙으로만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정해져 있는 트랙에서만 편집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2번이라고 찍혀져 있는 2자는 2번 비디오 트랙, 2번 오디오 트랙이에요.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비디오, 오디오 트랙이 2개씩 있잖아요. 파워 디렉터는 최대 4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들을 4개를 레이어드 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배경 사진 후에 그 위에 동영상을 올려놓든 사진을 올려놓든 겹겹이 4개를 레이어드해서 동영상을 편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은 1번하고 2번밖에 없어요. 트랙이 2개밖에 없다는 거죠. 사진과 비디오를 가져올 수 있는 트랙이. 그래서 혹시라도 동영상을 편집하다가 나는 그 레이어드를 해야 될 미디어 클립이 최대 4개인데 더 필요해. 그러시면 어떻게 가져오시냐면 지금 요 트랙 번호가 있는 이 부분을 그냥 아무데나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보세요. 예, 오른쪽을 클릭하면은요. 거기에 여기 트랙 추가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예, 오른쪽을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 메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그냥 트랙 추가. 예, 트랙 추가 버튼을 누르면 비디오, 오디오 트랙을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어디에다가 트랙을 추가할 거냐가 나왔는데 2번 트랙 아래에다가 추가한다고 나왔네요. 예,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2개, 오디오 2개. 요렇게 최대 2개, 토탈 4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는 1번 트랙, 2번 비디오 오디오, 3번 비디오 오디오, 4번 비디오 오디오 트랙 이렇게 최대 4개의 비디오 오디오 트랙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레이어드가 되는 클립과 클립을 레이어드를 4개씩이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정품을 구매하는 게 동영상 전문 프로그램 같은 뭐 프리미어 같은 프로그램이나 뭐 베가스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전문가급 프로그램인데 그런 거는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치고는 이렇게 레이어드가 4개나 트랙이 4개나 추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트랙을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내가 굳이 트랙이 4개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 2개로 편집하셔도 되는데 트랙은 최대 이렇게 4개의 비디오, 오디오 트랙을 4개를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의 것들은 여기 T라고 찍혀져 있는 거는 타이틀 트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타이틀이라는 것은 앞 표지나 엔딩 표지, 그 다음에 역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타이틀 같은 거를 요 트랙에다 작업을 하는데 요 타이틀은 지금 요 왼쪽에 룸 영역에 보면 T라고 되어 있는 요 T를 말하는 거예요. 타이틀. 그래서 무료로 제공하는 타이틀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요런 무료로 제공하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앞표지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기본 3D 타이틀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엔딩 타이틀을 만들 때 요 작업을 어디로 끌고 와야 되냐면 바로 이 타이틀 트랙으로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길이를 조절하고 뭐 텍스트를 수정하면서 편집을 하실 바로 타이틀 트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이크처럼 생긴 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레이션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영상을 만들어 놓고 나레이션을 이용해서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데 녹음을 해서 내가 영상을 만들면 그 나레이션은 바로 여기 음성 녹음 트랙으로 들어옵니다.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이 트랙으로. 그러니까 어떤 클립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미디어냐 그러면 1번, 2번 비디오 오디오 트랙으로 들어올 거고 내가 타이틀을 작업해야 된다 그러면 타이틀 트랙 효과를 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 FX 트랙 그 다음에 내가 녹음을 한다 그러면 바로 여기 음성 녹음 트랙으로 클립이 들어온다라는 거고 편집을 여기서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악보처럼 생긴 거는 배경음악 트랙이겠죠. 배경음악. 그래서 요거예요. 내가 비디오를 촬영했는데 그 비디오에서 나오는 막 떠드는 소리와 함께 잔잔한 배경화면을 같이 음악을 레이어드 하고 싶어요. 두 개를 음악을. 그러려면 그 비디오에 있는 소리랑 내가 삽입한 배경음악 여기다가 노래 소리 볼륨을 조절해서 조절을 하면 배경음악과 아니면은 원래 소리가 중첩이 돼서 흘러나오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트랙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서 봤습니다. 이 트랙을 활용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보이는 요거 아까 제가 시간을 표시하는 눈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영상 편집할 때 어느 시점에다 내가 자막을 집어넣을 건지 그게 뭐 1분 50초 구간부터 자막을 넣을 건지 아니면 2분 10초부터 자막을 넣을 건지를 정확하게 화면하고 맞춰서 자막 작업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이 눈금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눈금을 잘 보셔서 시간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간단하게 저희가 이렇게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동영상 편집은 조금 저희 그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